혹시 요즘 한쪽 다리에만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는데 우리 다리가 뻣뻣하고 휘청거리신 적 있으시고요. 계단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만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하신 적도 있으시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이에요.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뇌경색 환자 1만 8천 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환자의 78%가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경험했대요. 더 충격적인 건요. 그중 85%가 이 신호를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운동 부족이겠지, 이렇게 넘기셨어요. 그러다가 몇 주 후, 몇 달 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 있으셨는데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 제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신호 7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아시면요.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25년간 신경과를 전공한 박준혁이에요.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뇌경색 환자를 치료해 왔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실제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시하셨어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딱 5가지예요. 첫째, 왜 하필 우리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나타나는지. 둘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7가지. 셋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3가지. 넷째, 집에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4가지. 다섯째,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방법 5가지. 이 5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여러분의 뇌혈관은 오늘부터 달라져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오래오래 뛰어놀고 싶으시죠?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시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왜 하필 우리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는다든지 말이 어눌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만 떠올리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근데요, 그건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바로 우리 다리에서 오는 작은 이상이에요. 왜 다리일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수압이 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꼭대기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액 공급이 약해지면 우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우리 다리는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우리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나타나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뇌의 구조예요. 우리 뇌노는 좌우가 교차해서 우리 몸을 조정해요.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절해요. 우리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중간에서 교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쪽 뇌혈관안이 박히기 시작하면 반대편 다리에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다리는 우리 뇌 건강의 조기 경보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보내는 첫 번째 SOS 신호를 우리 다리가 받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대한신경과학회 2023년 발표예요. 뇌경색 환자의 78%가 발병 전 평균 2주에서 4주 사이에 다리에서 이상 증상을 경험했대요. 근데 그중 85%가 이 신호를 무시했어요.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돌리고 그냥 넘기셨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수치예요. 우리가 조금만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68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어느 날 따님이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에는 잘 걸으시던 분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따님이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다 싶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왼쪽 뇌 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어요.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딸이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손주 결혼식 못 볼 뻔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쯤으로 생각했어요.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겨서 조금 더 걸으라고 권하기만 했어요. 정작 다리의 불편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셔야 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에 오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이순자 할머니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엄마가 다리 불편하다고 했을 때 왜 그냥 넘겼을까요? 제가 빨리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요. 이제 엄마가 손주 안아보지도 못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짧아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고작 4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요.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요. 10분이면 1900만 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모든 다리 불편함이 뇌경색 신호는 아니에요.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해요. 단순히 피곤해서, 운동 부족으로, 허리 문제로 다리가 불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하지만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 구별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원인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리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예요. 첫째,
심장에서 가장 멀어서 혈액 공급 문제가 먼저 나타나요. 둘째, 우리 뇌의 교차 신호 체계 때문에 한쪽 뇌 문제가 반대쪽 다리에 나타나요.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물론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경색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에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거나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세요. 근데요,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나요. 반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65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사례예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한 달 전부터 왼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그러셨어요. 근데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어요. 어느 날 손주랑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넘어지셨어요. 손주가 놀라서 울었대요. 할아버지가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이도 돼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까 오른쪽 뇌혈관에 협착이 있었어요. 50% 정도 막혀 있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 앞에서 쓰러질 뻔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손주한테 창피하기도 하고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요. 두 번째 신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이에요. 발바닥이 무뎌져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저림이 단순히 말초신경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저림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림의 양상이 핵심이에요.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 신은 범위처럼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나요. 또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다시 가라앉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달라요.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발 자체는 멀쩡하지만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우리 뇌의 감각 피질에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우리 뇌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이런 증상이 당뇨병성 신경통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전문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해요. 70세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예요. 최영희 할머니는 2주 전부터 오른쪽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셨어요. 맨발로 걸어도 뭔가 깔고 건너걷는 느낌이 드셨대요. 처음에는 발바닥에 뭐가 붙었나 하고 확인하셨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님한테 말씀하셨더니
따님이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왼쪽 뇌에 작은 경색이 있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딸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다행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손주 데리러 유치원 가는 게 제일 큰 낙인데 쓰러지면 어쩔 뻔했어요. 세 번째 신호,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불러요.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 바닥에 끌리게 돼요.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닿는 특징이 나타나요.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67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예요. 정민호 할아버지는 아내분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남편 신발 앞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닿는다고요. 또 걸을 때 발 끌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신발이 안 맞나 보다 하고 새 신발을 사셨어요. 근데 새 신발도 똑같이 한쪽만 닳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마누라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마누라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나 발소리 같은 단서가 사실은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서로 잘 살펴봐야 해요. 물론 신발이 닳는 건 걸음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한쪽만 유독 닳기 시작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신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이에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문턱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어요. 고유 감각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우리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건 고유 감각 신호가 우리 뇌에서 우리 다리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 곧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그리고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이어지기 쉬워요. 우리 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질병관리청 2022년 통계예요.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23%가 뇌혈관관 이상과 관련이 있었대요.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뇌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경우가 4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73세 한정숙 할머니의 사례예요. 한정숙 할머니는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넘어지셨어요. 다 집안에서요. 문턱에서 걸려서, 카펫에 걸려서, 욕실 문턱에서. 우리 가족들은 집안 정리를 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3번째 넘어지셨을 때 손목이 부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손목 치료하다가 신경과 진료를 권유받으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뇌혈관 안에 협착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덜렁대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뇌 문제인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손주 돌잔치 앞두고 큰일 날 뻔했어요. 5번째 신호. 다리 떨림과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타나는 움직임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우리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져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달라요.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의 지휘적 같은 역할을 해요.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우리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져요.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까 우리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거예요. 물론 파킨슨병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에서도 떨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신경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69세 김동수 할아버지의 사례예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2달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꾸 떨려셨어요. 특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심했대요. 처음에는 카페인 때문인가 싶어서 커피를 끊으셨어요. 근데 커피 끊어도 계속 떨리더래요. 손주가 할아버지 다리 왜 그래요? 하고 물었대요.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 앞에서 떨리는 게 창피했어요. 근데 손주 덕분에 병원에 온 거예요. 손주가 저를 걱정했는데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분해 병원에 온 거예요. 손주가 저를 살린 거예요. 6번째 신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이에요. 우리 뇌의 뒤쪽에 자리 잡은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져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리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우리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게 돼요.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세요.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한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삐끗거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손의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해요.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원인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해요. 71세 박순애 할머니의 사례예요. 박순애 할머니는 2주 전부터 아침마다 걸을 때 휘청거리셨어요. 처음에는 빈혈인가 싶어서 철분제를 드셨어요. 근데 나아지지 않더래요.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아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손에로 가는 혈관에 협착이 있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중이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뇌 문제인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빨리 데려와서 다행이에요. 손주들한테 짐될 뻔했어요. 7번째 신호, 일시적 증상 후 회복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열 발작, 흔히 TIA라고 불러요. 이건 우리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별일 아니다 하고 안심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대한뇌졸조절증학회 2023년 발표예요. TIA를 경험한 환자의 15%가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대요. 3개월 이내로 보면 25%예요. 4명 중 1명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경고일 수 있는 거예요. 66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사례예요. 이영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에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셨어요. 20분 정도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쉬면 됐네 하고 넘기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30분이나 지속됐어요. 아내분이 불안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왼쪽 뇌혈관이 80%나 막혀 있었어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의료진이 말씀하셨대요.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마누라가 잡아 끌어서 왔어요. 저 혼자였으면 안 왔을 거예요. 마누라한테 평생 고마워해야겠어요. 손주 결혼식 볼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7가지 신호 정리할게요.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둘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넷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섯째,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여섯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일곱째,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특히 증상이 한쪽에만 나타나고 갑자기 시작됐다면 더더욱 빨리 가셔야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다리 불편함은 다 허리 문제다. 이거 정말 많이들 믿으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면 허리 디스크겠지, 척추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물론 허리 문제로 다리가 불편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요, 뇌 문제로 다리가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구별이 중요해요. 허리 문제는 보통 양쪽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허리를 숙이거나 특정 자세에서 심해져요. 반면 뇌 문제는 한쪽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요, 다리 불편함이 한쪽에만 갑자기 나타나면 허리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뇌 검사도 받아보셔야 해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진 거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TIA가 바로 이 경우예요.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하세요. 근데요, 그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예요.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요,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서둘러야 할 순간이에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이거 정말 많이들 말씀하세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저리면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세요.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쪽에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70대인데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걸으시고 어떤 분은 자꾸 넘어지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 상태 탓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검사 받아 보시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상식 3가지 정리할게요. 첫째, 다리 불편함은 다 허리 문제다? 아니에요. 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둘째,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진 거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아니에요. 검사 받아 보셔야 해요.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예요. 집에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함께 해봐요. 첫 번째 체크, 의자에서 팔짱 끼고 일어나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덜 들어가거나 일어날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상 신호예요. 두 번째 체크, 눈 감고 30초 서기예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휘청거리면 이상 신호예요. 세 번째 체크, 양쪽 발바닥 감각 비교예요.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무딘 느낌이 있거나 뜨겁고 차가운 걸 잘 구별 못하면 이상 신호예요. 네 번째 체크, 일직선 10걸음 걷기예요.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거나 발이 꼬이면 이상 신호예요. 만약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요,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물론 이 체크법은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진단은 의료진만 할 수 있어요. 이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기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뇌경색은 무섭지만요,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해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와 대한뇌졸중학회의 공식 발표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나씩 알아봐요. 첫 번째 예방법, 혈압 관리예요. 혈압은 가능한 120에 80 전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고혈압인 분이라면 적어도 130에 80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셔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뒤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우리 혈압이 높아지면 우리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우리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혈압계는 집에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우리 건강 지키는데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두 번째 예방법, 혈당 관리예요.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관리 목표치를 정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 미만을 권장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져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은 우리 뇌혈관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물론 혈당 관리는 개인마다 목표치가 달라요. 주치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예방법,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LDL은 우리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우리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려요.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우선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기를 줄이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우리나라 생선이 좋아요. 비싸지 않고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전통 식단이 사실 혈관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네 번째 예방법, 매일 걷기예요.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해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한 빠른 걸음이에요.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우리 혈액순환이 확 좋아져요. 특히 우리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걸을 때 우리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에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거든요. 걸으면 우리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요.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법이에요. 우리 동네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해요. 다섯 번째 예방법,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아요. 금연하면 1년 안에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5년이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와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여기서 5가지 예방법 정리할게요. 첫째, 혈압 관리, 피북 F8씩 목표로. 둘째, 혈당 관리, 공복 100 미만을 8세 미만. 셋, 혈당 관리로, 금복 장담을 8세 미만. 셋, 혈이만 밤새 관리, 공복 직미만을 8세 미단. 셋, 비복 애3제 가져 둘레 미단. 둘째, 혈압분 목표로. 셋, 혈압분복 8세 미단. 셋, 비복 여3제 반저 통폴. 째, 혈당 관리, 공복 백 미만을 8세 미단. 셋, 혈암 받으니여. 술김 잠직할리서 달하는 지럼조 보지며. 셋째, 혈압분 본동 대생 미단. 셋, 비복 여산제 반저 둔폴. 첫째, 혈압 관리, 공복 백 미만을 8세 미단. 주리만 15니로 열암을 우러쪼 농도면 주리마들러. 주계, 혈암 관리서 두지만 토모 미만. 중복 본동 대생 미단은 규하여. 셋째, 혈압 관리, 공복 백 미만을 8세 미단. 셋, 비복 열산제 반저 둔폴. 셋째, 혈압 관리, 공복 백 미만을 8세 미단. 술을 혈압분 목표로. 째, 혈압 관리, 공복 백 미만을 8세 미단. 준포난서 다람 판미단. 즉의 근동한 민잠 조로 맞집니다. 장장 혈보, 발음 주주로 혐지포여. 비보, 발음 쉐미만을 둘다리며. 점노, 비를 반비다. 준분안저, 다름인데서 만전 두르고 줄어요. 섭제, 혈압 관리, 견복 대미만을 8세 미단. 점, 비를 반비다.
금복 쥐미 마늘 8셉미단. 셋. 비복 겨산제 반저 등폴. 점정 혈비늘 과찜이다. 준종 혈보마를 밭정미여. 주모난 목태로 바른문에서 발림이다. 종호 비를 반배 반입니다. 보디를 한이나 밤정을 좋아요. 저 비를 반비담은 파시입니다. 자질 포떡능더 미남 포로보 바른무대요. 장정 비복 파서 발리 펴서. 자실 미만에서 발림이다. 천조람 발리다요. 5년이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오라. 는 생선, 견과류 드세요. 넷째, 콜레스테롤 관리. 등불에 금연과 절주. 이 5가지 어렵지 않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처방대로 꾸준히 드셔야 해요. 생활습관 좋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왜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나타나는지. 우리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예요. 우리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예요. 심장에서 가장 멀고 구모 미만, 즉 우리 뇌의 교차 신호 체계 때문에 한쪽 뇌 문제가 반대쪽 다리에 나타나요. 둘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7가지 신호.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과 감각 이상, 다리 끊는 보행, 자꾸 넘어짐, 휘청거림,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셋째, 잘못된 상식 3가지. 다리 불편함은 다 허리 문제다? 아니에요. 증상 사라지면 괜찮다? 더 위험해요. 당이 탓이다? 검사 받아보세요. 넷째, 떼봇에서 체크하는 4가지 방법. 팔짱 끼고 일어나기, 눈 감고 30초 서기, 발바닥 감각 비교, 일직선 걷기. 다섯째, 지금 바로 시작할 예방법 5가지.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매일 걷기, 금연과 절주. 이 5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여러분의 뇌 혈관은 오늘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요,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우리 건강은 뒷전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잖아요. 손주 돌잔치에 건강하게 가고 싶잖아요. 나중에 손주 결혼식까지 2발로 걸어가서 참석하고 싶잖아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 하나가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저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증상이 있으시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다리 불편함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요, 이 영상 꼭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자가체크 해보시고 어떠셨는지도요.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돼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와 건강한 뇌를 저 박준혁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